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대양 라이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윤진 대표님이 안 오시면 이제 시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 슈퍼 게스트가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신경을 씁니까?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동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슈퍼 게스트를 보기 위해서 빨대왕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게스트 네.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와. 뭐한 30-4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동재 기자님 잘생겼다고 난린다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동재 기자님이 어떻습니까? 저기 지성으로 이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미모만 하셨는데. 아유, 제가 쌍수미남 교수님만 하겠습니까? 저는 한참 멀었죠. 지성과 미모 모두 멀었습니다. 네. 지금 좌파들이 우리의 저기 선동에 맞서서 조국책을 막 사고 있나 봅니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막 조국이 1위로 나온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페이스북에서 이동재 기자님한테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일침을 주셨는데. 아, 좋은 말씀이에요. 난 정말 아니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야 우리. 이동재 기자님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일희일비 할게요. 지금 허재현이라고 이제 마약 뽕 좀 하시고 그 뉴스타파 가짜 뉴스의 녹취록의 네. 주인공이신 분이 네. 허재현인데 그분이 그 검찰을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피의 사실 공표. 그거야. 그러니까 뭐 실제로 처벌된 적이 없는 그런 적이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말 이게 나쁘다는 거야. 이동재 기자님이 여기서 피의 사실 공표의 그 내로남불에 대해서 막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의 거의 올림픽이었죠. 제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피의사실이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던 내용이 MBC 보도를 통해서 제가 구속된 지 한 나흘 후에 보도가 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나가는 추처가 검찰밖에 없거든요.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놓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적극적으로 맞아, 하고 맞아. 뭐 조국 사건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국 사건에서 피의 사실이 굉장히 많이 공표가 됐다, 검찰로 인해서 공표가 됐다, 뭐 검언이 유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 프레임을 만들어가니까 잘못 알고 네.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고인 끝나고 나오는 사람 한 명만 밤새서 붙잡아서 물어보면은 어느 정도 취재가 많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의 또 딸 조민 씨가 본인 또 이제 해피캠퍼스라고 고등학생, 대학생 네, 많이 네. 쓰는 그런 사이트가 네. 있는데 거기다 본인 자소서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검색 능력 조금만 있는 기자면은 이게 조민 건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도 기사를 많이 썼는데 네. 제가 어느 날 이제 조국 사건 관련해서 기사를 좀 좋은 걸 하나 썼는데 그때 이제 지금 좀 이제 핫한 분이죠. 송경호. 네네네. 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이제 3차장이셨는데 네.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거 왜 그런 거 썼냐? 우리 쪽에서 나간 거 리크가 우리 쪽으로 발견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그쪽 통해서 쓴 거 아니고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 구속영장 심사 때 제 영장 청구서에 이동재랑 송경호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뭐 참 어이가 없죠. 이런 식이었어요. 당시니까 뭐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이 그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님이 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아서 이제 취재원을 갖다 그 10번 만날 걸 100번 만나서 기사를 쓰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특종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셨고 채널A의 오늘을 만든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그러니까 채널A 옛날에 뭐 조회수 정말 뭐 200 우리보다 안 나오던 그런 방송이 지금 실시간 4만 5만 나오는 게 다 이동재 기자님 덕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취재력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마치 좌파 언론들은 채널A가 뭘 이동재 기자가 뭐 보도하면 검찰 빨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빨대는요 신성식 그 검사장 신성식이라는 인간이 KBS에다가 이거 기사 쓰라고 막 강요해서 마치 총선을 위해서 이동재 한동훈 공모했다는 그 기사를 썼잖아요. 그런 게 진짜 검찰 빨대라고요. 그게 그렇죠? 진짜 리얼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섰죠. 그건 아예 네. 가짜 뉴스니까 그다음에 그거야말로 진짜 레알 유착이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 그랬으면 꼭 읽어달라 그러셔가지고 지옥에서 살아온 우리 이동재 기자님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가열차게 이동재 기자님과 재화벌 응원해달라. 지지자는 순위에 일희일비한다. 일이 가자라고 하시면서 슈퍼챗을 어마어마하게 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 이름은 없네 거기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어쨌든 여러분 잘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가
그 강요 미수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요 미수가 뭐죠, 근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이제 이게 강요죄가 아,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강요죄에 실패하면 이제 강요 미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너 때린다, 너 이렇게 말하는 건 강요 미수죄인가 그럼? 그 때린다 수준 정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김태춘이 네. 너네 집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지. 그게 이제 강요미수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 판결문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공개가 됐잖아요. 강요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협박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라는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해악의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걸 네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 아. 것이다. 강요죄가 있고 협박이 있고 이제 협박의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데 이제 1심 판결문에서 지금 다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어떠한 해악의 고지도 인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문재인 정권 때 그 김영수 법원 차재 하에서 제가 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너 정권 바뀌었으니까 무죄 나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해악의 고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의 휴대폰, 아이폰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하등의 이유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등장할 이유 자체가 없고 이거는 그 지금 윤 대통령과의 별건 수사를 하려고 당시 네. 그랬던 건 뭐 삼척동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분이 어쨌든 잘 하는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더 재밌다. 솔직히 있잖아. 이거를 일반인이 그냥 내가 윤미향한테 당한 얘기 막 써줘봐. 안 돼. 근데 이 책은 법조 기자로 일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구성이 정말 정말 글도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진짜 기자인데 글을 얼마 잘 쓰죠. 아니야 기자 중에서도 표재현 기자라고 알아요? 아니 그거는 약을 빨면 잘 쓸 수도 있잖아. 이 사건에서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은 잡히기는커녕 정말 떳떳하게 다 물리치고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장관 거제도 그거 멋있어. 그렇게 따뜻하게 한센인들, 한센인들을 봐준 사람이 없어. 맞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64% 찬성이 나오냐고 자기 지역에 헐머시설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거창. 저게 뭐야 이렇게 법무부장관 직접 내려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그 인간은 정말 입만 살았지. 진짜 그러니까 뭘 맨날 했냐고요. 사회적 약자 어쩌고 난리치면서 근데 그분 저는 근데 좀 높게 삽니다. 왜냐면은 그분 덕분에 다양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요. 뭐 드루킹 사건 그럼요. 비롯해가지고 그다음에 드루킹 제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요. 또 이분이 괴롭힌 사람은 또 잘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언젠가 또 조만간에 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항상 저는 추미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미향 따위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안 돼. 추미애한테 괴롭힘을 당해야 돼. 훌륭합니다. 윤미향. 어쨌든 그 이동재 기자님은 그 신라젠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근데 신라젠 사건이 그 전에 17만 주주를 막 물먹인 사건이고 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고 이쪽은 사기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유시민 역할을 했고 그래서 아니 기자라면 당연히 유시민 취재해 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이 감옥에 있는데 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 무슨 편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강요가 안 나오는데 그냥 강요 미수로 세상에 구속까지 시키고 아니 봐봐 여러분 이동재 기자님은 증거도 다 거기 제출했고 다 확보했고 네네. 도주 우려가 없어요 이동재 기자님은. 심지어 채널A에서 제 휴대폰 노트북까지 몰래 제출했고 그러니까요. 그거 채널A. 다 제출했기 때문에 또 왜 구속됐을까?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도 소명이 안 됐어요. 일단 안 됐고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구속됐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구속이 돼?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구속되면 이재명은 그냥 영장 판사가 사형을 시켜야 하지 않아? 그 자리에 이동재 바로. 기자가 구속이면은 이재명은 그냥 재판받지 않고 바로 그냥 형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MBC 양윤경이라는 기자가 김건희 여사 그 박사학위 뭐 그거 네. 한다고 주거 침입하고 경찰을 사칭했단 말이죠. 네네. 이것도 경찰이라고 압박감을 줘서 뭐 불게 만들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것도 강요 미수지.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난리를 안 치고 왜 이동재 기자님 진짜 그 부드러운 편지 어디에 강요가 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심지어 그 이철이라는 사람도 법정에 나왔고 네. 뭐 첫 번째 편지 그냥 무시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무시했다. 했거든요. 맞아. 어쨌든 여러분 이 사건의 그 범인은 김어준이야.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그 편지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검언유착 네. 사건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어준은 자기는 몰랐다. 최강욱 말이 진짜인 줄 알았다라는 이런 말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그림 있는 데서 해야 된다. MBC 뭐 이 네, 코치까지 다 해주고 작전 짜놓고는 네.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야.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해라. 뭐 큰 조직이 필요하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맞아요. MBC가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요즘에 재밌는 게 김어준이 이제 제 민사소송에서 졌어요. 네. 500만 원 500만 원. 배상이랑 네, 네. 뭐 500만 원 액수는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1심에서 졌는데 이거를 공탁을 했어요 얼마 전에. 공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패소를 인정하지 않는데 네네. 네가 이 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에 500만 원이면 연 12% 해봤자 60만 원인데 60만 원이 요즘 슈퍼챗이 잘 안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또 형사도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송치가 돼 있거든요. 곧 얼마 안에 기소가 될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재판에서 양형에 좀 구애를 해보려고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500만 원 연 12%인데 저 이거 좀 제가 60만 원 좀 벌어보나 했더니 좀 힘들어요 요즘에. 예. 근데 그 MBC는 그 뭐 스트레이트에서 예. 뭐 채널 A 사건에 대해서 조사 얘기 한번 안 하나요? 그럼 그러니까요. 할만도 한데.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번에 그 빨간 장미 네. 왔을 때가 네, 이제 맞아요. 저 찍고 갔는데 그냥 방송 보도도 방송 안 했어.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네. 그냥 오랜만에 저 오늘 11번 한번 나와보나 했더니 근데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자상까지 받았던 그게 무죄가 나온 거잖아. 그렇죠, 다 무죄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조작인 게 다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아무 언급도 없고 오직 용산 윤석열 왜 이러나. 그러니까요, 끝없는 추락. 그러니까요. 맨날 이딴 것만 해요. MBC는 뭐 김건희. MBC는 심지어 제1심 무죄 나오니까 검언유착이라고 자기들이 뭐 얘기 안 했다, 먼저 얘기 안 했다, 최강욱이가 했다 하고 맞아. 최강욱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웠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MBC는. 그리고 MBC의 경우에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100분 토론 진행하는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정준이. 최근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네. 이 사람도 이제 저에 대해서 TBS에서 네. 가짜 뉴스 유포를 가짜뉴스 했었거든요. 했죠. 그런 사람이 토론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장식 씨인가요? 그분은 네, 아우. 뭐 음주운전, 뭐 맞아요, 무면허 운전, 운전이래? 맞아요. 무면허 사매. 맞아요. 예, 근데 보통 연예인이 그런 거 하면 완전 매장되고 이제 출연도 그렇죠,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핵심 프로그램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가지가 않죠. 아유 진짜 나도 이름을 신장민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 어떻게 TBS에서 편파 보도로 이제 해서 어쨌든 나간 사람이 MBC에 바로 덜렁 치게 되는 게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경우냐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여기 이제 선생님 쓰신 건데 이용구라고 법무부 차관 그쵸. 이 인간이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욕설을 내뱉은 게 있잖아요. 네. 택시기사 예. 블랙박스가 다 이제 있어서 다 지명이 되는데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아이가 딸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2애를 또 팼어. 이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법무부 차관 당사자가 택시기사 목 졸랐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도 아니고. 이분이 인멸까지 하신 분이죠. 또. 네? 예. 인멸, 증거 인멸. 증거 그렇죠, 인멸까지. 맞아요, 네, 증거 맞아요. 인멸. 네. 3만 원 주고. 예. 그럼 나중에 차관 임명됐지 않나요? 그렇죠. 차관 임명이 됐고요. 그때 당시의 논리가 경찰서에서 그 변속기가 P로 돼 있는 경우에도 운행 중이라고 보는데 이게 D로 돼 있었는데도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처음에 무혐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 사실이 드러났죠. 그 당시 이제 이 사건이 보도됐을 때가 또 거기 그때 구치소에 계실 때잖아요. 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진짜 아니 저 이동재 기자님이 구속이라면 이 인간도 진짜 그렇죠. 사형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형. 맞습니다. 그때 진짜 기억나요. 제가 그때 얘기 잠깐만 해드리자면 네. 하루에 신문을 6개를 구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네. 첫 보도를 했는데 그걸 지면으로 보고 난 다음에 손이 이제 부들부들 떨렸죠. 아니 이게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는 거고 나 같은 민초는 없는 혐의도 만들었고 구속을 그렇죠. 시키는구나. 맞아요. 정말 그때 화가 많이 났는데 제 채널A 후배들 동료들이 이거를 취재를 열심히 해갖고 이걸 많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에 우리가 이용구 취재 열심히 했다. 이동재 화이팅 이렇게 써갖고 그날 하루는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막 그런 편지 받은 건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아요? 막 울었지 사실은. 말해봐요. 야, 편지는 또 정진웅 씨 있잖아요. 정진웅 네. 검사, 부장검사. 독직폭행. 그분이 저를 서신 금지를 20일 동안 걸어놨었어요. 맞아. 기소 때까지, 구속부터 기소 때까지. 그래갖고 저희 방에 있던 이제 갱스터 형님들이, 건달 형님들이 저한테 야 동재야, 너는 왜 편지가 안 오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올까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교도관이 와갖고 이동재 씨, 뭐 서신 접견 금지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떤 경우에 네. 금지가 돼요? 그랬더니 뭐 공안 사범이라든지 뭐 예를 네. 들어 좀 넓게 보면 간첩 아니면은 네, 네. 굉장히 큰 사건에서 공범이 엄청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오사마 빈라덴 같은 경우 뭐예요? 예 아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20일 지나고 다 편지를 네, 네. 봤는데 이게 한 100통 정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날 조금 울었어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정진웅 검사는 지가 독직 폭행 해놓고 그날 입원했던 그러니까, 게 쇼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 입원한 사진 보고 진짜 신정환이 괜히 소환돼 갖고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되게 또 이제 재밌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정진웅 부장검사가 형사 1부장 오기 전에는 네. 별명이 또 세인트였어요. 검사들 사이여서 이렇게 되게 품성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를 안 내고 그런다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이제 형사 1부장이 가고 나니까 제가 바라보건대 위에서 이제 프레셔를 넣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네,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당이 안 되시는 분이 질러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물론 저한테 진짜 상식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고 그 공소장을 통해서도 네, 다 네. 드러났고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저분 이 책에 보면 다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편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피의 사실 공표라고 거품 물고 네, 네. 그렇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도 피의 사실 공표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거의 완전히 사법과 검찰이 미친 때였어.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같은 잣대만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든 그렇죠. 근데 뭐 조국 사건이나 뭐 이용구나 뭐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면 그러면 뭐 최순실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피의사실 공표로 얼마나 많이 잡혀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대략 한 57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잣대는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그거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님이 예, 이현석 총장님. 그 얘기 좀 듣고 가면 안 돼? 이현석 총장님이 들어야지. 듣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매일매일 당에서 나오는 최고위원회의 입장, 성명, 그리고 각 의원님들이 발표하시는 내용을 매일매일 봅니다. 여야 걸 다 받아봅니다. 또 언론에서 각 언론도 진영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말할 기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검사들이 떠나는 이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검사들이 검찰에 들어왔습니다. 검사는 시간외 수당도 없고 야근 수당도 없고 휴일 수당도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시간의 근무 수당이 한 달에 57시간이라고 하는 셀러리 캡이 있습니다. 실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나와서 일합니다. 저도 검사로 일할 동안 6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게 당신들 특활비 몇 푼 갖다가 따로 쓴 거 아니냐. 제가 검사할 동안에 한 달도 집에 제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수사비는 늘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 집단이 그렇게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실제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억측, 또 지나치게 진영에 입각해서 검찰이 하는 일은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설 땅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당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팔다리이고 눈과 귀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질책하십니다만 높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저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신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의 팔다리고 눈과 귀라고 생각하시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에 대해서도 좀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멋있죠. 그거 말에 오타가 하나도 없어. 제가 이원석 총장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저하고도 이제 많이 뵀던 분인데 제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만났던 이제 다양한 검사님들도 있고 네. 뭐 그 중에 좀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의 검사는 대부분이 이제 직을 걸고 일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일하는데 제가 좀 약간 울컥하는데. 아니 뭐 저한테 뭐 잘못했던 검사들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죠 제가? 제가 주말에
저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취재를 해야 되고 나오는데 그 답답해. 그러니까 뭔가 다음 날에 쓸 게 없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검찰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이분이 그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그냥 오세요, 그냥. 주말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원석 총장을 뭐 좋아해서 이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이분하고 별로 그렇게 깊은 인연도 없어요. 근데 이제 괜찮은데 뭐 눈물 흘릴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울컥했을 정도예요. 근데 이분께서 그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와가지고 약간 되게 옥동자처럼 표정이 해맑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뭐 특수일부장 이런 거 할 때였을 것 같은데 와가지고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은 저 사람도 그냥 주말에 일하고 있고 나도 주말에 일하고 있고 그냥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되게 사심이 없고 그 저는 이분한테 뭐 같이 밥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이인데 뭐 제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지나가다 책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그 책 집에 갖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원석 총장은 되게 내가 왜 이러지? 뭐 저희 형도 아니고 그런 사이인데 아니 약간 예. 동병상련의 마음 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고생한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맞아요. 좀 맞아요. 진짜 저렇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뭐 검찰 독재니 검찰 무소불위 악의 화신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일하고 저렇게 청렴한 사람한테 저 집단 범죄자 그룹이 앉아가지고 다구리를 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 정말 거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멀쩡한 아줌마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면 예. 덜 억울할 것 같은데 저거 다 전과자 집단 새끼들이 예. 전과자 대장 보호하려고 저 청렴한 사람을 저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또 제가 또 눈물 살짝 글썽였다고 또 검언유착이든 이런 거 아닌데 저희 이원석 총장이랑 뭐 김밥 한 점 같이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1000명의 검사한테 이원석 검찰총장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은 한 995명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 할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뭐 임은정, 뭐 정진웅, 박은정, 임윤, 이성윤. 예. 이정수 예, 뭐 예. 일단 애들 뭐 그다음에 아, 이게 신성식 진짜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이 총장을 하는 거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